비만한 아동은 따돌림, 우울장애, 섭식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를 학령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령이죠. 이 시기에는 근육의 힘과 협조성 그리고 체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고, 구기운동이라든가 피아노 연주, 춤추기 같은 복잡하고 복합적인 운동도 잘할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인지 발달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게 되고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고의 질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중요한 기초 접종과 추가 접종을 모두 끝내게 됩니다. 가을 시즌이 되면 이제 독감 접종을 시행하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일본 내염 추가 접종과 히뎁 접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추가 접종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시기를 놓쳤을 때도 따라잡기 스케줄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소아과나 혹은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면 따라잡기 스케줄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따라잡기 스케줄에 따라서 접종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유아기 때는 자주 아파서 수시로 소아과를 들락날락 하던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소아과를 방문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유아기에 비해서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노출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이제 아이들의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더 증가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골절 등의 외상사고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각별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기는 지방세포의 숫자와 크기가 동시에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지방세포의 크기는 나중에 살을 빼고 하면 줄어들 수 있는데, 지방세포의 숫자가 한번 늘어나 버리면 나중에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아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소아비만에 동반되는 질환 역시도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만을 중재하는 일이 그 성인기까지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만한 아동은 대개 자존감이 낮고 따돌림, 우울장애, 섭식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아 비만의 치료 목적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유지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굶거나 덜 먹게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 혼자 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데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그대로 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성별, 같은 연령과 비교했을 때 신장이 300분위수 미만일 때 저신장으로 정의합니다. 만 2세부터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이 1년에 4cm 이하로 자란다면 성장 속도가 느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목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 나이를 측정해서 원래 자기의 나이보다 이 뼈 나이가 앞서가 있을 경우에는 성장이 빨리 멈출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반면에 뼈 나이가 원래의 나이보다 지연되어 있을 경우에는 체질적인 성장 지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중에 누군가도 사춘기가 늦게 오거나 좀 늦게 큰 가족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체질적 성장 지연의 경우에는 늦게라도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신장은 정상 범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도로 IT 기술이 발달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적정선에서의 노출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탕 위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아이들을 스마트 매체로부터 무조건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적절하고 현명하게 노출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좀 부적절한 것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차단 기능을 이용해서 차단을 해주시고 또 왜 안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정의 그리고 사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볼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볼 것인지 규칙을 정해서 스마트 매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정말 바쁩니다. 학교를 파한 후에도 선행학습이나 각종 예체능을 섭렵하기 위해서 빡빡한 학원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높은 교육열을 가진 한국 부모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의욕과 열정을 응원하지만 공부를 잘하고 예체능에 뛰어난 아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빡빡한 스케줄에 밀어넣으면서 닥달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과연 행복한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관심을 먼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